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축하하기 위해 일본에서도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관계 개선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지만 아직 양국 간에 오래된 앙금이 많이 남아있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취재진 앞에서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환영한다며 마음으로부터 축하를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양국은 서로 중요한 이웃나라라며 건전한 한일 관계는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번영을 위해 불가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1965년 국교 정상화 협정 이후 구축해온 한일 간의 우호 협력 관계에 기반해 한일 관계를 발전해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 당선자의 리더십을 기대한다는 말과 함께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새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할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당선인이 관계 개선 의지를 밝혀온 만큼 기시다 총리도 기대감을 보인 것입니다. 한편 기시다 총리는 계속해서 강제동원과 위안부 등 한일 핵심 현안에 대해서는 한국이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는 현재 한일 관계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며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면서도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기본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과거사 문제,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등 양국 현안을 일괄 타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습니다. 이로써 양국 간 협의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본 언론들은 기존 정권 아래서도 한일 관계가 순탄하지 않았던 점을 언급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NHK방송은 10일 윤 당선자가 북한 핵미사일 문제 등을 놓고 한미일 협력의 의욕을 보여왔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는 환영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정권 교체를 계기로 한일 관계 개선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윤 당선자가 실제 일본과 공조 강화에 나설지는 한국 내 여론과 국회 동향 등이 변수다. 징용 문제 등 한일 이견을 좁히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새 정부의 대응 방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도 윤 당선자가 방송 토론회에서 취임 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먼저 회담하고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만날 의향을 밝혔다며 대일 외교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지 않고 역사 문제 등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주장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이어 징용공 문제와 관련해 기업의 자산 현금화가 다가온다며 일본 정부는 기업의 실제 피해가 발생한 시점에 보복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윤 당선자가 대처를 잘못하면 관계 악화를 부를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마이니치는 윤 당선자는 양국 지도자가 서로 방문하는 셔틀 외교를 조기에 재개시키겠다고 밝히는 등 관계 개선에 적극적이다. 과거사 문제 등 현안에 대해서는 포괄적 해결을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한국 쪽의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향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양국이 팽팽히 대립해왔던 만큼 이번에도 쉽게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뿐 아니라 올 여름 참의원 선거를 앞둔 기시다 총리가 아베 전 총리 등 당내 보수파를 의식해 선거 전까지는 한일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신중한 관망을 이어가면서 새 정부 인수위원회의 대일 특사 파견 등이 이뤄지면 이를 계기로 양국 관계의 밑그림을 그려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각국의 정상의 대화를 통해 관계 개선을 기대하는 분위기 속에서 일본 내에서는 한 정치인의 극우 행보로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의 말뚝 테러를 했던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의 재판이 21번째 연기됐습니다. 2013년 9월 첫 재판이 열린 이래 그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지 해수로 10년째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단도 김상일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스즈키 노부유키의 재판을 열었지만 피고인이 불출석해 재판을 또다시 연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스즈키가 지난해 재판에 불출석하자 그해 4월과 11월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실을 통해 일본의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했지만 스즈키는 이날도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스즈키는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 옛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묻고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위안부상은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당시 현장에서 찍은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2차례 올리며 일본 대사관 앞에 죽은 매춘부상을 설치한 사실에 일본인들이 경로하고 있다는 것을 세계에 알리고 한국의 거짓을 폭로해 일본 해명회를 회복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2013년 2월 스즈키를 재판에 넘겼으나 그는 모두 21차례 공판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스즈키는 2015년 5월에 일본에서 서울 마포구 전쟁과 여성 인권박물관과 경기 광주시 일본군 위안부 쉼터 나눔이 집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소녀상 모형 등을 소포로 보내
이듬해 4월 추가로 기소되기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아직 일본 정부는 대화의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다며 그들은 테러의 장본인을 또다시 방치한 것은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를 밝힌 것과 같다. 그는 나라를 대표하는 한 명의 정치인으로서도 인간으로서도 도를 넘은 행위를 보였다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례와 마찬가지로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도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야후 재팬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기시다 수상이 표명 연설에서 중요한 이웃인 한국에는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계속해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말한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요? 그 발언이 일관된 입장에 입각한 것이라면 한일 관계를 정상화할 계기는 한국이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바꿔선 안 됩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자칭 징용공 판결이라며 침해한 것,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한국 정부가 어긴 것 등에 대해서는 한국 측에서 제대로 된 원상복구의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한국 측이 풀어야 할 현안들은 산적한 채 함께 협력해 나가자는 것은 실언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다카이치라면 잘하지 않을까라고 묻는다면 그건 절대 아니다. 9월의 총재선거, 결선 투표에서 기시다에 넣은 것은 누구였지? 그리고 아직까지 정조 회장에 있는 게 누구이고? 다름 아닌 자칭 보수,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다카이치 사나이가 아닌가. 결국은 자민당 자체가 썩었을 뿐 진심으로 나라를 바꿀 생각이 없으니 그저 국민의 원성으로 정부에 가득 찬 가스를 내보내기 위한 것으로밖에 보이질 않는다. 이 속도를 유지해 현 문제에 대해 신속히 대응해 주었으면 한다. 일단 대통령이 바뀌고 대화의 문을 열자고 하는 건 의례적, 외교 관례적으로도 이상하지 않지. 다만 대화 결과 기존 정권과 같은 반일적 태도를 취한다면 당장 문을 닫고 다시 한국 측이 나서기를 기다리면 된다. 일본 국민들은 조약, 협정, 합의를 지킬 수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관계 개선의 이야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째서 일본 정부는 관계 개선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건지 언론 보도만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 무턱대고 거절할 수도 없고 무난한 대답으로 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겠지. 그나저나 기시다 씨는 내정도, 경제도, 외교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게 본인의 긍지입니까? 기시다 씨는 특히 외교 부분에서는 정말 미덥지 못한 인상을 준다. 무턱대고 섣불리 나서서 상대편의 태도를 살피고 마는 경향이 매우 강해. 특히 태도가 빨리 바뀌는 한국인데도 말이야. 귀국이 관계 개선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면 이쪽도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 적어도 이렇게 말해줬어야 했다. 관계 개선을 위해 함께 협력하겠다라고. 이봐, 기시다 씨, 여기서 더 이상 일본이 할 게 뭐가 있다는 거야. 이런 애매한 말을 하니까 녀석들이 기어오르는 거지. 당연히 한국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일본의 양보를 요구할 것이다. 특히 기시다 정권이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조바심을 더 이용할 것이다. 무슨 리더십을 기대하는가? 외교와 립서비스는 별개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나라에게 기대하는 상황이라니. 잘못된 메시지로 받아들이기 전에 구체적 내용을 발신해야 한다. 정신 좀 차리시게. 지금까지 미래의 한일 관계와 관련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소식을 담은 오린박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